매일같이 우리가 타는 이 열차들 정말 복잡하잖아요. 수많은 열차가 뒤엉켜 다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착착 움직이는 걸까요?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? 사실 그 비밀은요, 우리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 어떤 특별한 언어에 숨어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열차는 선로랑 어떻게 대화할까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주제입니다. 생각해보면 신기하죠? 열차, 신호, 저 멀리 관제센터까지.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마치 한 몸처럼 정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?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장비들이 서로 알아듣는 딱 하나로 약속된 언어, 일종의 비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열차들의 비밀 언어가 대체 뭔지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냥 단순한 신호가 아니에요. 이건 아주 정교하게 짜인 일종의 대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프로토콜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모든 철도 장비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, 야,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정해놓은 약속. 바로 그 규칙이에요. 특히 CBTC나 KTCS 같은 요즘 최첨단 시스템에서는요, 이 규칙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. 모든 언어에 문법이 있는 것처럼 이 열차들의 언어에도 아주 엄격한 문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하나, 바로 안전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전의 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. 이 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혹은 문장 구조가 바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중요한 메시지를 그냥 휙 던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편지 봉투에 곱게 넣어서 보내는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. 이 봉투가 있으니까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, 누구한테 가는지, 그리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뒤죽박죽 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. 자, 이 편지 봉투, 즉 프레임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. 되게 체계적이고 재밌어요. 먼저 헤더가 나 메시지 시작한다 하고 알려주고요. 주소에는 이거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다 라고 딱 적혀 있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알맹이, 바로 실제 메시지가 페이로드에 담겨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CIC라는 부분에서 이 편지 중간에 찢어지거나 글자가 번지진 않았나 하고 오류 검사를 싹 하고요. 마지막으로 종료 신호로 이제 메시지 끝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. CBTC, KTCS 같은 시스템들 모두 이 기본 문법을 따르고 있어요. 그럼 시스템 입장에서 이 디지털 편지를 어떻게 읽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자, 먼저 헤더를 딱 보고 새 메시지 도착하고 알아챕니다. 다음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나한테 온 거 맞네 하고 확인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페이로드를 열어서 이동 권한, 속도, 위치 같은 핵심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.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단계, CRC를 통해서 이 데이터 혹시 중간에 깨지거나 잘못된 거 아니야? 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.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하면 마지막 종료 신호를 보고 오케이, 메시지 수신 완료.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. 정말 빈틈이 없죠? 근데요, 우리가 친구랑 얘기할 때랑 어른들께 말씀드릴 때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? 그런 것처럼 이 프로토콜에도 상황과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투리나 격식체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. 생각해보면 당연하죠. 모든 통신이 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. 어떤 정보는 무조건, 반드시 전달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떤 정보는 1초라도 빨리 전달하는 게 생명일 수 있단 말이죠. 바로 여기서 두 가지 다른 통신 철학이 나옵니다. 왼쪽의 TCP/IP는 신뢰의 메신저 같아요.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상대방한테 너 이거 잘 받았니? 하고 꼭 확인 도장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죠. 좀 느려질 순 있어도 메시지 분실은 절대 용납 못해요. 반면에 오른쪽 UDP는 속도의 메신저입니다.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쏜다 하는 주의예요. 중간에 한두 개 유실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실시간으로 빨리 보내는 게 훨씬 중요할 때 쓰는 거죠. 예를 들어 KTS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이동 권한을 쏴줘야 할 땐 당연히 UDP가 훨씬 유리하겠죠.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. 훨씬 더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전자연동장치끼리 연결할 때는 PPP라는 표준을 쓰고요.
KTX 같은 고속철도에서 무선 통신을 할 때는 LTX, R이라는 전용 프로토콜을 씁니다. 또 무인운전 시스템처럼 정말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곳에서는 CBTC, 전용 프로토콜이 쓰이죠.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렇게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언어 시스템이 딱 한순간이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? 네,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프로토콜 오류는 그냥 컴퓨터 에러 같은 게 아니에요. 이건 곧바로 열차 운행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데이터가 막 날아오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전파 방해 때문에 쉘시 부분에서 딱 한 비트, 그러니까 오타가 하나 났다고 쳐보죠. 그 결과는요, 아주 즉각적이고 또 극적입니다. 열차에 있는 컴퓨터는 이 메시지 뭔가 이상한데? 믿을 수 없어 라고 판단하고는 시스템에 설정된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합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정지입니다. 그 자리에서 바로 비상제동이 쾅 하고 걸리는 거죠. 이런 작은 오류 하나가 정말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. 메시지가 아주 잠깐 지연되면 다음 구간으로 가라는 허가를 놓칠 수도 있고요. 프레임 길이가 딱 안 맞으면 연동 시스템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무선 통신에서는 전파 간섭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죠. 정말 아찔하죠?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애초에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안전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.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100에서 500밀리초. 밀리초가 감이 잘 안 오시죠? 0.1초에서 0.5초 사이, 말 그대로 눈 한 번 깜빡 하는 시간입니다. 철도의 핵심 안전 시스템은 바로 이 찰나의 순간에 모든 통신을 끝내고 판단하고 반응해야만 해요. 속도와 정확성,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이 프로토콜 안에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들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데이터가 중간에 변하는 걸 막는 무결성, 통신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해 회선을 2개씩 가는 가용성, 그리고 외부 해킹으로부터 데이터를 지키는 기밀성까지요.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fail-safe 설계입니다. 이건 뭐냐면 시스템에 아주 작은 문제라도 감지되면 일단 가가 아니라 일단 멈춰. 즉 무조건 가장 안전한 상태인 정지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.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언어, 프로토콜은요,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루 수백만 번씩 완벽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조용한 수호자인 셈입니다. 비단 철도 시스템뿐만이 아닐 겁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상을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언어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